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현재 중개업자, 공인중개사로서 바라보는 전세금 사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유튜브나 블로그에 보면은 내 전세금 100% 보장받는 방법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합니다. 50% 이상은 낚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보통 다 알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만 들면 되니까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그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100%라는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융자가 없는 집을 들어가면 돼요. 융자가 없고 전세금이 우리 말대로 아파트 매매가에 비해서 한 80%만 되면 100% 보장받습니다. 세상에 그런 집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 그런 집만 들어가게 되면 누가 내 전세금을 사기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요런 방법들이 아니면은 거의 힘듭니다. 근데 제가 전에 한번 다세대 분양 물건 깡통 전세에 대해서 올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쉽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분양 물건의, 다세대 주택 분양 물건에 대해서 이게 시세를 잘 모르다 보니까 전세가가 매매가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내 전세금 날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나가지도 못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만기는 돌아오는데 전세가 나가지 않으니까 지금 이조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에 대해서 중개업자를 바라보는 제가 거기에 시선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제도가 만약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현재 임차인도 선량한 임차인도 피해를 안 볼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도 피해를 안 보게 됩니다. 다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은 그 제도는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는 다 하나, 임차인 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분양 물건과 그리고 일단은 그 제도만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내 전세금 99.999%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야기를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당사자분들은 정확하게 아시겠죠. 수원 영통 전세 사기가 되게 심했습니다. 몇백 세대 이상이었죠. 1000세대는 안 되고요. 그 많은 세대가 피해를 받습니다. 거기 세입자 중에 삼성전자 직원도 있었고요. 이거는 당연히 나왔던 거니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모든 사기는 똑같지만 이 전세금 사기도요, 코로나19처럼 사람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닥쳐봐야지 이제 느끼는 건데요. 저는 이제 현장에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를 거의 접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위험성이 있는 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중개업 초기에는 이런 일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들어갔던 세입자가 많이 힘들었지만은 결국에는 소송에서 이겨서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꼼꼼해지게 했죠. 어떻게 보면 저도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만약 그게 일이 터졌다고 했으면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날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 후로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에 휘말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 조심하니까요. 조심 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거는 거기 현재 들어가는 집의 매매가 시세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미입한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중에 여기 또 보시게 되면,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갭 투자. 그쵸, 갭 투자를 하니까 전세금과 분양금 차이가 조금 적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세대 주택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통 오피스텔은 매매는 2억인데 전세 1억 8천, 1억 9천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 수요층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덜하지만은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거 그러지를 못합니다. 많이 묶일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수원 영통이나 다른 지역에서 많이 발생됐던 게 뭐냐, 돌려막기입니다. 많은 거를 이제 해가지고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다량의 매물을 돌려막기를 하죠. 하나가 걸리면 어떻게 되냐, 도미노 형상처럼 망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속 물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다가구나 원룸 같은 경우 임대인한테 전속을 받아가지고 임대인 부동산에서 임의적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보통 위임장을 작성을 해요. 인감증명서도 주죠. 근데 위임장에 그 돈을 받는 걸 중개업자가 받으면 안 돼요. 임대인이 받게 해야 됩니다. 방법은 딱 하나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부동산을 계약해서 그 대리로 계약할 수 있어요. 임대인과 통화를 하고 임대인 통장을 계좌번호를 받아서 거기다 입금을 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그 임대인의 책임이 가는 거지, 부동산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요건 조금 전속 물건 소수 중개업자 사기는 당할 확률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양 물건, 아까 말씀드린 다세대 분양 물건에서 왜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좀 비슷하냐면은 모르니까 당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수수료를 많이 줍니다. 그 분양 물건 수수료 좀 많이 줘요. 전세를 맞추더라도. 뭐 적게는 2, 300 주는 거는 그나마 갭 차이가 별로 없어요. 500, 1000만원 주는 거는 전세와 매매가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일명 깡통 전세인 겁니다. 이런 거를 받고 하는 우리 중개업자도 잘못이 있죠. 그것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제가 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걸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하나하나 파생이 되면서 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전세보증보험료 드는 거와 전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후에 제가 보완하는 방법, 우리가 그래도 내 귀한 전세금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전세금 보증보험을 듣습니다. 이거는 임대인 동의 없이 간편하게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세금이 들어갔는데 일단 지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만기 때 돌려받을 때가 있습니다. 만기 때 100가구 중에 50가구 이상이 내 만기가 다가오는데도 못 맞췄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져서 다른 세입자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를 보완하는 제도 중에 제일 좋은 게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부분 관심 있으니까 인터넷 치면 나오고요. 임대차 보호법은 아실 겁니다. 전입과 확정일자가 있어요. 전입을 해야지 제3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3자가 경매로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매매를 하게 되면 그 사람 너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라는 게 전입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우선 변제권이 생기고요. 이제 전세권 등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하고 전세권 등기하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거기 관련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전세권 등기도 좋습니다. 왜냐면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니까요. 단,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건물 부분에만 미치는 게 전세권 등기입니다. 토지에는 못 미쳐요. 토지 경매에 낙찰 받은 것을 못 받습니다. 건물 부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입하고 확정일자는 일단 쌉니다. 700원밖에 안 들어요. 근데 전입하고 확정일자는 당연히 우선순위 이렇게 가게 되지만은 토지와 건물에 다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입과 확정일자를 하라고 합니다. 그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계속 내가 강조는 할 수 없겠지만, 현재 중개업자로서 바라보는 거는 제가 제 돈 드는 게 아니니까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전입과 확정일자가 좋다고 저는 100%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중개업소도 모르고 막 그냥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내 보증금에 맞게 그 이하면은 기본적으로 먼저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걸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거기 서울특별시는 1억 1천 이하가 이제 3,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뜻은 1억 2천이 넘어가면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보증금 이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는 이 날짜를 보고 잘못 알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은 날짜가 아니고 내가 들어간 날짜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담보물권 설정일이에요.
그 설정한 날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들어갔는데 그 담보물건이 2015년 초다. 담보물건이 2015년 초면은 보십시오. 언제 개정됐죠? 2016년이니까 그 전이겠죠. 2015년 초니까. 그러면 이 법에 되는 겁니다. 그때는 9,500이었어요. 내가 지금 1억으로 들어가면은 당연히 3,700으로 보장받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설정 날짜가 여기이기 때문에 1억이 넘어가면 최우선 변제권이 없는 겁니다. 제가 등기부 등본을 보고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요. 제가 전에 그 안암동 쪽에 있었거든요. 성북구에요. 그때 있는 등기부 등본입니다. 보시게 되면 을구가 융자 부분입니다. 이런 건축물 뭐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제가 전에 올린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보증금을 지킬 줄 알려면은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볼 줄 알고 뜰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중개업자만 믿지 마시고요. 보시게 되면 설정 날짜가 2015년 1월 20일입니다. 내가 들어가는 게 2020년 6월 달인데 그 기준이 아니라 여기 접수일 기준입니다. 등기가 되는 날. 이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보시고 2015년 1월 20일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금방 보셨던 등기부 등본은 2015년 1월이고 내가 들어간 날은 2020년 6월이에요. 어떤 게 기준일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인 겁니다. 2015년 1월 달이기 때문에 2014년 1월 달에 개정된 이 법에 가는 겁니다. 내 보증금이 지금 1억이라면은 여기 개정됐으니까 이걸로 받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가야 되는데 1억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이 없는 겁니다. 요걸 잘 아시고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개업자도 다 아는데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개업자가 아니고 일단 보통 이제 중개보조인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아시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전세금 보증보험, 전입 확정일자의 확실한 뜻, 전세권 등기가 어떤 건지,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이 어떤 건지 이 기본을 알고 준비를 하셔야지 내가 전세금 사기에 덜 당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이 사람이 사기 치려고 하는데 당할 수가 뭐 이거 어떻게 이거 갖고 또 알 수 있겠냐. 당연히 사기 치려고 하는데 누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정상적인 계약을 할 때 사기 칠 사람은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나도 당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을 할 때 이런 것만 조심하면은 더욱더 내 전세금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올렸던 게 있습니다. 분양 빌라를 이게 전세 시세를 떠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전제 조건을 깐 게 있었습니다. 그때 동영상 올 때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말아라. 좀 천천히 알아보면서 당연히 더 좋은 집을 들어가고 싶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보증금을 지키는 겁니다. 일단은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 들어가면 보통 사람들이 아파트만 나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세대 주택도 나와 있어요. 들어가서 보십시오.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지역 가면은 최근에 계약됐던 전세, 월세, 매매 다 뜹니다. 다 떠요.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게 궁금하시면 제가 올린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분양가는 3억 5백인데요. 전세 2억 9천에 들어간 집도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노력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보를 모르니까 중개업 하신 분들 이거 모르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저도 워낙 관심이 많고 그전 한번 아주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저랑 거래했던 우리 그 세입자분들 그것도 다 인연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지켜주는 게 제 전문 중개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설명한 이유가 뭐냐, 제가 동영상도 올리겠지만은 올리는 목적도 있지만 이런 정보를 알고 조금이라도 덜 피해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분양 빌라는 전세 시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되게 강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부분은 뭐냐,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게 있습니다. 국토부 발표했던 거. 이게 이번에 원래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통과를 못했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이 법이. 당연히 야당 쪽에는 다 대부분 잘 사는 분들입니다. 자칭 보수라는 분들이 서민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현장 중개업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전에 올렸던 거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 올린 적이 있으니까요. 전월세 거래 신고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뜻을 보면은 선순위 보증 관련해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순위 임대 보증금 관련해서 임대인 동의 없이 볼 수가 없었던 부분을 중개업자는 이거 보고 싶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 제가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하고 우리가 확인설명서를 받고 뭐 공제증서도 받지만 확인설명서를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장이 있는 겁니다. 계약공기자 세부 확인사항,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사항. 이게 뭐냐? 실제 권리관계가 있는데 공시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보증금입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그 2010년 초반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법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내가 나중에 중개보수료에 대해서 말씀도 한번 올리겠지만은 그 세입자의 모든 계약서를 그 사본을 첨부해서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국에 100명 중에 한 명이라 주는 100% 99.999%라고 할게요. 뭐 가끔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세입자 계약서 사본을 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하면서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임대인 날짜 이게 언제 구두로 얼마나 보증은 얼마에 월세는 얼마라고 얘기 들었음 하고 임대인 도장 찍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최선입니다. 근데 사고가 많이 터지는 게 뭐냐? 그 단독주택이면서 이제 그 하면서 근린생활 하면서 저기 그 고시원으로 짓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짜 때 당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원룸이 30개, 50개일 때 세입자가 금액이 얼마 드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구두로 듣고 그냥 거기서 쓸 뿐이죠. 이런 일이 터지는 게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왜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도에 미흡임이 너무 많은데 아직까지도 안 바뀌었어요. TV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당한테 그렇게 몰아준 겁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 일을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내용을 보고 중개업자는 아까 여기 확인설명서 여기다가 확실하게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자신있게 넣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제일 힘들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도 계속 불만이 이거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피스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만 알면은 당연히 70-80% 계약하면은 저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왜냐면 대출이 없잖아요. 한 집만 보면 되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단독 다 가고 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건 뭐냐? 요겁니다. 계약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대출을 받을 때 거기 은행에서는 전입하고 확정일자는 이게 먼저 이게 돼 있으면은 융자가 안 나옵니다. 은행에서 저거 먼저 빼라고 해요. 그런 경우를 아마 중개업을 하신 분은 경험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몰라요. 먼저 전입하고 확정일자가 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파트 경우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대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세입자가 그걸 모르고 대출 받는데 동의는 했는데 모르고 먼저 전입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하니까. 나중에 거기 그 주인이나 그 은행에서 저희 중개업자한테 전화가 옵니다. 세입자한테 전화해서 저기 그 전입 확정일자 먼저 빼달라고. 그래야 은행은 1순위 아니면 절대 안 해요. 1금융권에서는요. 2순위 절대 안 들어갑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길 날 있잖아요. 보통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날 00시부터 저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가끔씩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 대출 그 잔금 치르는 날 융자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 모든 법이 이렇게 미흡한 법이 우리 임차인한테 제일 좋은 법이 전월세 거래 신고제입니다. 뭐 이런 기레기 분들, 그쪽 분들은 보증금이 많이 올라서 세입자한테 피해 온다.
어차피 오를 건 좀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법이 빨리 제도화가 돼야지 선의의 피해자, 그리고 선의의 중개업자가 피해를 안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전월세 신고제와 아까 말씀드린 분양물건 이런 거를 국토교통부 거기 들어가서 실거래가를 보고 동네를 한번 발품을 팔고 시세를 정확하게 떠보고 들어가시면은 이 두 가지만 된다고 하면 거기다가 아까 말한 전세 보증보험까지 딱 이 세 가지만 듣는다고 하면은 내 보증금 날릴 확률은 99.999%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 두 가지와 전세금 보증보험과 그리고 대출 분양물건 그거 한번 그거 꼼꼼히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저는 거의 사라진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국토부에서 보는 거 많은 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이 가끔 TV에 나오게 되면요. 오늘 들려드렸던 부분, 솔직히 뭐, 확실하게 제가, 이거는 전월세 거래 신고제는 도입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거 그냥 국민청원도 넣으시고요. 관심을 많이 갖게 하십시오. 이제 야당도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투표로 보여줬잖아요. 이런 게 도입이 빨리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올렸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 나쁜 놈들이. 이번에는 빨리 통과가 돼서, 지금, 정부에서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도입을 한다고. 그만큼 국민을 생각해주는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내가 그동안 모아왔던 전세보증금 안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좀 부족하지만 많이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